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성매개 감염 최신 진료 지침 코리안 STI 가이드라인 2023년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코리안 STI 가이드라인 2023년판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구글에 성매개 감염 진료 지침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들어있고 연습 문제까지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매개 감염 주요 증상 및 진단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도에 분비물이나 질분비물이 있거나 생식기 궤양이 생기거나 생식기 사마귀가 생겼을 때 과거에는 각각 원인균에 대한 검사들을 여러가지 시행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멀티플렉스 PCR 검사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서 멀티플렉스 PCR 검사와 함께 시필리스가 의심될 경우 RPR과 TPLA 검사를 시행하고 RPR과 TPLA 검사에서 양상이 나오면 FTA-ABS 검사를 시행해서 시필리스를 진단하게 됩니다. 무증상 감염 의심자에 대한 표준 성매개 감염 검사를 보겠습니다. 우선 혈액 검사로는 HIV 검사와 시필리스 시롤로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시필리스의 진단을 위해서는 넌트레포네말 검사 1가지와 트레포네말 검사 2가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VDRL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넌트레포네말 검사로서 RPR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넌트레포네말 검사로서 RPR을 시행하고 트레포네말 테스트로서 TPLA 검사를 시행해서 둘 중에 하나 이상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환자의 임상 양상과 최근에 감염 위험 행위 등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FTA-ABS 검사를 시행해서 시필리스를 진단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USR 퍼스트 패스 유린을 가지고 멀티플렉스 PCR 검사를 하면 되겠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바자이날 스왑이나 자궁경부 도말 검사를 채취해서 멀티플렉스 PCR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필리스 혈청 검사 흐름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변별 확진 검사로서는 트레포네말 테스트와 넌트레포네말 테스트가 있는데요. 넌트레포네말 테스트로 과거에는 VDRL 검사를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주로 RPR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레포네말 테스트로는 최근에는 TPLA 검사를 우선 먼저 시행하는데요.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매독 활성 검사로 RPR 역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진 검사로 FTA-ABS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FTA-ABS 검사에서 양성이 있으면 최근에 활성 감염이 의심될 경우 FDA-ABS IgM 검사를 시행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멀티플렉스 PCR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 및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세리아 고노리아의 경우에는 세프티락손 500mg을 IM 하거나 1g을 IV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천됩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의 경우에도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을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경우에는 내성이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아지스로마이신 단독요법으로 치료를 주로 했지만은 여러가지 내성 문제가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뇨의학 2022년에 실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경우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내성은 약 25%, 플로로퀴놀론 내성은 26% 정도 발견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마크로라이드 내성이 42%, 퀴놀론 내성이 53%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의료기관에 접하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경우에는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내성이 그래도 서구에 비해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마크로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프로로퀴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내성이 많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경우에는 과거 진료 지침에서는 아지스로마이신 단독요법으로 치료가 되는 것으로 권장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내성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료 지침에서는 2단계 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해서 균의 부활을 줄이고 아지스로마이신 내성 검사가 나온 뒤에는 아지스로마이신 또는 목시슬로마이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멀티플렉스 PCR 검사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나올 경우 아지스로마이신의 경우에는 500mg을 첫날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250mg 하루 한 번을 나흘 동안 주게 되는데 치료 실패 또는 재발 시에는 감수성 내성 검사가 필요하고 만약 감수성 내성 검사를 하기 어려울 때는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을 일주일간 준 다음에 아지스로마이신 1g을 첫날 주고 아지스로마이신 500mg을 3일 동안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로라이드 내성일 경우에는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해서 마이크로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버든을 줄인 다음 목시플로사신을 사용해서 마이크로플라즈마를 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CDC 지침에서는 마이크로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치료 방법으로 마크로라이드 내성을 가정해서 독시사이클린 100mg 하루 2번을 일주일간 준 다음에 목시플로사신 400mg을 하루 한 번 일주일간 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발견된 마이크로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플로로퀴노론 내성이 1차 의료기관에서는 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지스로마이신 내성 여부를 반드시 검사로 확인하고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한 다음에 아지스로마이신을 사용하거나 만약 아지스로마이신 내성이 나올 경우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한 다음에 목시플로사신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리코모나스 바지나리스의 경우에는 아직도 메트로니다졸이 주된 치료법이 되겠고 여성의 경우 메트로니다졸 500mg 하루 2번 일주일, 남성의 경우에는 메트로니다졸 200mg 한 번 투여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유리아 플라즈마 유리알리티쿰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지만은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와 유리아 플라즈마 파비움의 경우에는 공생균으로 간주되어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필리스가 감염이 의심될 때는 벤자신 페니실린이 1차 치료가 되겠습니다. 시필리스 진단을 위해서는 넌트레포네말 검사 1가지와 트레포네말 검사 2가지로 진단을 하게 되겠고 넌트레포네말 검사인 RPR 검사에서 양성이면서 트레포네말 테스트인 TPLA와 FTA-ABS에서 양성일 경우 매독을 진단한 다음 벤자신 페니실린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1기나 2기 또는 조기 잠복 매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벤자신 페니실린 240만 유니트를 한번 IM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기 잠복 매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벤자신 페니실린 240만 유니트를 일주일 간격으로 3회 투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기 단순 포진 환자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성기 단순 포진의 경우 아이사이클로버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복약 수능도가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복약 수능도를 생각하면 발라사이클로버가 아주 적당한 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기 단순 포진 초회 감염의 경우에는 발라사이클로버 1g을 하루 2번 일주일 정도 투여하면 되겠고 성기 단순 포진 재발의 경우에는 발라사이클로버 1g을 하루 한 번 5일간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성기 단순 포진의 경우에는 장기간 재발이 반복되고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재발에 대한 억제요법으로 발라사이클로버 500mg을 하루 한 번 계속 먹거나 아니면 발라사이클로버 1g을 하루 한 번 주기적으로 계속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테리알 바지노시스의 경우 메트로니다졸이 아직도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코모나스의 경우에도 메트로니다졸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남성의 트리코모나스 바자닐사 감염의 경우 메트로니다졸 2g을 한 번 투여하는 것으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면발이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사면발의 경우에는 페메트린 크림이 드러그 오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옴의 경우에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페메트린 크림이 드러그 오브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페메트린 크림을 구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급여이긴 하지만은 페메트린 크림이 두 군데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비급여로서 사용 가능하니까 페메트린 크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2021년 미국 CDC 지침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DC 지침에서도 세포트리악손이 주로 사용되고 메토로니다졸과 독시사이클린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성이 이슈가 되었던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의 경우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해서 박테리알 버든을 줄이고 아지스로마이신 내성이 의심되는 균주가 많은 미국에서는 목시플로사신을 하루 한 번 일주일간 사용하는 것을 주된 치료법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필리스의 경우 미국에서도 벤자진 페니실린을 아엠하는 것이 주된 치료로 공고가 되고 있고 스카비스 같이 오음 같은 경우에도 페메치린 크림이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펠빅 인플라마토리 디지즈가 의심될 때는 세포트리악손 500mg을 한번 IM하고 독시사이클린을 2주일간 투여하고 메트로니다졸도 2주일간 투여하는 것이 아웃페이션트 테러피로 일반적으로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